오늘의 육아소보원 주제는 바로 훈육입니다. 다음 판결 들어볼까요? 만 4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명백히 잘못한 일을 훈육하고 나서 아이도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답하고 나서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번 어렵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바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자니 별것 아닌 일로 여기거나 다음에도 쉽게 넘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고요. 좀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너무 뒤끝 있는 엄마 같거나 아이가 너무 주눅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났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의도치 않게 냉랭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또 아이에게 미안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그 다음에 바로 원래 분위기로 돌아가도 된다. 아이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 제가 오늘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때 달라요. 아니 몰라서 미안.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선생님? 네? 네, 훈육과 정신과는 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마다 부모의 성향마다 케바케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한 문장으로 판결을 내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매번 다르게 움직여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30분 안에는 끝내라. 뭐 5분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1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취업을 해줘야 돼. 막 이렇게 기분도 안 풀렸는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너무 이상하죠. 훈육의 상황도 심각도의 정도가 다르죠. 예를 들면은 물건을 살짝 집어 던진 상황이었다. 가볍게 넘길 상황이라면 아이가 그리고 반성을 했고 잘못했다고 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냉랭한 시간을 꼭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나이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매일매일 막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애를 혼내고 훈육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짧게 훈육을 해도 이게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구나, 엄마가 평소와는 다르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시간을 무조건 길게 해야만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훈육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다소 엄중하고 부모도 아이도 감정적으로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다 하면은 감정을 식힐 시간이 아이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한 거죠. 나도 막 기분이 안 풀렸는데 굳이 막 얼굴은 사실 우락부락한데 말로만 다시 한번 놀아볼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오히려. 네. 이게 아이하고 부모의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오래 못 견뎌요, 둘 다. 둘 다 빨리 이거를 풀고 싶어 해요. 막 그런데 좀 그냥 화가 났을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한 집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좀 하시면 좋습니다. 좀 생각을 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기분 따라 하면은 일관성 없지 않나요? 그치. 결국 이 일관성이라는 게 부모가 너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만 풀었다가 본인 기분 풀릴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거나 이러면 이제 비일관적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훈육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 행동에 대해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가 부모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분이 언제 풀리나, 엄마가 기분이 괜찮나 하면서 아이가 계속 엄마 기분이 풀릴 때까지 눈치를 보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미리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미리 정해진 법칙이죠. 애들이 보통 하는 잘못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훈육하고 있는 게 큰 소리 내면서 나쁜 말 하는 거. 씨 하면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소리를 지르거나 나쁜 말을 하면은 우리는 5분간 대화를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소리 지르고 나쁜 말 썼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5분간 대화를 할 수 없어. 그러고 이제 5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5분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거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건데 이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구나. 내 놀이가 지금 중단됐구나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도 주고 부모도 막 감정을 막 매번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분 뒤가 되면은 자 이제 소리 지르지 않고 놀 준비가 됐냐 물어보고 다시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하실 거는 정말 이 훈육의 상황이 중요한 거다. 내가 이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아하, 나중에 맞아요. 다시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순간에 막 우리 둘 다 기분이 안 좋은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를 어떻게 보면 처벌하는 의미로 말을 안 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사이가 안 싫다. 좋구나. 엄마가 나하고 놀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교육을 하시려면은 좀 아이하고 엄마가 둘 다 편안해진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사안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계속 때리는 아이다. 이제 동생이 없는 편안한 순간,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은 순간에 동생을 때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동생을 왜 때리게 되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아이가 학습도 더 잘 됩니다. 교육은 긍정적인 보상과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항상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동생을 때리는 아이라고 하면은 네. 동생한테 잘해준 거, 네. 동생을 뭐 예뻐해 주는 거 네. 그런 행동을 했을 네,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우리 누구누구가 동생이랑 잘 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엄마가 아이가 기분 자- 너무 좋고 너도 너무 좋다, 네, 보기 너무 좋아 좋다. 보인다. 그리고 동생이 뭔가를 뺏어갔는데 얘가 때리지 않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누구가 화가 많이 났을 텐데 그거 바로 때리지 않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다. 너가 정말 큰 것 같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이런 행동이 내가 잘하는 행동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애구나. 난 참을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더 생각을 네,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는 네. 이제 이것만 봐서는 모른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라고 그때 판결 그때 달라요. 내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고 쉽게 말하는 아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나 오늘부터 야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다짐할 때 그게 거짓말입니까? Warm and fun.